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독자분들이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500명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구독자분들이 빨리 늘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500명 구독자분들 기념으로 제 첫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언제 왔고 어떻게 널스라는 직업을 고르게 됐는지, 그리고 택잡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제 미국 생활을 한번 그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오늘 첫 Q&A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러면 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2011년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고요. 저는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먼저 유학을 왔고요. 그 다음 1년 뒤에 제 가족들이 다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1학년을 꾸려서 10학년부터 다녔어요. 처음에는 사립고등학교로 갔어요. 제가 유학원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 유학원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1도 못했습니다. 저는 따로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도 제 여동생이 스튜어디스가 꿈이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따라온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그 계기는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원래는 중3 때부터 오려고 가족끼리 이민을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해서 저랑 여동생 먼저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10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연히 영어를 1도 못했으니까 조금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말을 많이 안 하고, 거기 유학원이랑 연결돼 있는 고등학교라서 한국 애들 많이 보내줬어요, 그 고등학교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생님께서 한국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디텐션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게 약간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 활동을 많이 해요.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뭐 골프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인 농구 동아리에 들어서 바스켓볼 발시리의 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농구 1도 모르면서 들어갔고요. 거기 있으면서 귀가 조금 트였어요. 친구들이 다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인들도 없고 토너먼트 같은 경기를 가거든요. 시카고 이런 데로 갔었어요. 뭐 2박 3일? 그때 영어로만 얘기하게 되고 그때 친구들도 만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와서 1년 동안은 약간 귀를 트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귀가 먼저 트여야지 그 다음에 말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 가족들이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1학년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공립을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ESL도 다니고 최대한 한국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전공을 정할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 내가 미국에서 어떤 전공을 골라야 나중에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바이올로지 메이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이올로지 메이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저는 메디칼 쪽으로 조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디칼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리서치를 하다가 바이올로지 메이저를 전공해서 대학원을 가면 PA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PA는 Physician Assistant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바이올로지 메이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니어 때 조금 슬럼프가 있었어요. 솔직히 막연히 PA가 하고 싶어서 골랐지만 뭐 경험도 없고 PA에 관한 뭐 정보도 많이 알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PA를 선택한 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방황을 했죠. 방황을 했다는 게 막 학교 안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PA를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PA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배추러 디그리를 따야 돼요. 뭐 바이올로지가 꼭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배추러 디그리를 따고 졸업한 다음에 GRE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 GRE 아니면 MCAT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지원을 하고 패스, 억셉트가 돼야지 그 PA 스쿨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PA가 됐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니어 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인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제가 그때 올게닉 케미스트리 1을 다 듣고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 2를 들을 때였는데 그거랑 이제 애니멀 바이올로지 그걸 들을 때였는데 뭐 현타라면 현타인가요? 미국에 온 지 그때가 5년 됐던 것 같아요. PA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기반으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제가 노트를 썼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 옵션이.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고 이렇게 start from the bottom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PA는 너무 높은 건 거예요. 저한테는. PA는 대학원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바이올로지 메이저를 전공을 해서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도 이제 GRE나 MCAT 준비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대학원을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안 가고 다른 직업을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널스였어요. 널스로 경험을 하고 나중에 NP가 되고 싶으면 돼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NP하고 PA하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PA는 배첼러 디그리 아무거나 있어도 되고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NP는 꼭 널스 BSN이 있어야 돼요. 배첼러 디그리가 널스 메이저로 꼭 있어야지 NP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널스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NP가 되고 싶다,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널스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이올로지 시니어였는데 조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아깝지만 그 크레딧들이 그냥 다 드롭을 하고 이제 널싱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봐야 하는 시험 TEAS라고 있어요. TEAS라는 시험인데 그거 준비를 했습니다. 널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서류도 많고 그리고 GPA도 높아야 되고 봉사활동도 100시간 채워야 됐었고 리커멘데이션 레터도 있어야 됐었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그냥 바이올로지 베이서 먼저 하고 PA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좋은 슬럼프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슬럼프가 와서 다시 생각을 해서 널스 메이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 졸업하고 널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억셉트가 되기까지는 한 학기, 2학기를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120 크레딧이면 졸업을 하는데 저는 메이저를 중간에 바꿔가지고
150 크레딧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전혀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널스 스쿨에 들어가면 일단 첫 학기로 Conceptual Fundamentals of Nursing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싱 컨셉을 배우는 클래스인데요. 주로 용어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요. 뭐 precaution, contact precaution, airborne precaution 이런 것들이 뭔지, PPE를 입는 순서, 벗는 순서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처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기본이 저한테는 기본이 아니었어요. 저는 경험도 없었고 미국에 온 지 5년 차 됐을 때 그런 거니까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외웠거든요. 달달달 그냥 외웠어요. 이해 안 하고. 그랬더니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싱스쿨에서 받았던 lowest score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솔직히 그냥 달달 외우잖아요. 이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어서 그렇게 외우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조금 책들도 읽고, 왜 너싱스쿨에 가면은 책들 주잖아요. 북클립 같은 거 주는데 원래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PPT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PPT는 너무 요약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는 베이직 헬스랑 컨셉을 많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기 때는 사이키아트릭을 공부를 했고요. 네 번째 학기 때는 Pediatric and Med-Surg Adult Health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학이죠. 성인학을 듣고 다섯 번째 학기 때는 Leadership하고 Policy 과목을 들었고요. 마지막 학기 때는 Senior Practicum 있고 Complex Care Problems 그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여기 중에 제일 어려운 클래스가 medsurg 클래스예요.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medsurg 클래스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그럴걸요. medsurg가 제일 힘들었다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페일을 해요. 페일을 해서 너싱 스쿨에서는 2번 페일하면 킥아웃이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 페일을 하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아웃입니다. 다른 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메이저를 전공을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썰이 기억나는데, 제가 다니는 클래스 학생 중에 EMT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흑인 학생이었는데 그거는 Emergency Medical Technician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급차 있죠. 구급차 안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택이었는데 그 친구도 페일을 했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메디컬 필드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페일을 해버리니까 아예 킥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메디컬 필드에 다니고 있어도 페일을 하는구나. 경험이 있는데도 페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쇼킹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싱 스쿨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외국 애들도 공부를 안 하면 페일이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제가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어요. 간호사가 될 거라는 걸.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뭐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는 내가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나 봐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네,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태그로 일하게 된 계기. 이것도 제가 말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널싱 스쿨 다니고 2년 정도 됐을 때 제 슈퍼바이저가 한국인이었어요. 일단 그분이랑 다음 클래스를 뭐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어드바이즈먼트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내과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널싱스쿨 다니면서 태그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모르는 정보였어요. 스튜던트가 태그로 일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정보를 접하고 막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서치를 해서 리퀘어먼트에 진짜로 널싱 스튜던트이면은 뭐 널싱 스튜던트, 시니어나 클리니컬을 2번 이상 했었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 널싱 프로그램이 서머 클래스를 못 듣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만 들으니까 여름학기 때는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널스 익스턴십도 지원을 하고 널스 텍 잡도 지원을 했었어요. 조금 두렵긴 했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인터뷰 나중에 널싱스쿨 졸업하고 나서 인터뷰 봐야 되는데 좋은 인터뷰 기회라고 생각하자. 안 되더라도 좋게 생각하자. 그냥 일단 지원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보고 제가 2군데 다 붙은 거예요. 익스턴십하고 널스 텍잡하고 둘 다 붙어서 이거는 내가 익스펙트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여름에 투잡을 뛰었습니다. 2군데 다 다녔어요. 그게 다른 하스피럴이었는데 일단 널스 익스턴은 다른 점이 널스 익스턴은 널스를 진짜 따라다니면서 클리니컬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도 줄 수도 있고 널스가 슈퍼바이저 하는 옆에서 그리고 모든 널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널스 익스턴이 끝나고 졸업을 하면 거기서 거의 80% 정도는 하이어를 해줘요. 그 병원에서 익스턴십을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애들보다는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그걸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널스 익스턴은 그렇고요. 널스 텍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올린 것들 있잖아요. 올린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 케어를 해줍니다. 널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못해요. 그냥 텍 잡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침대포 갈아주기와 용변 볼 때 도와드리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널스 태고를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정말 널스 태고를 일하면서 클래스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쏙쏙 박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보고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하니까 더 언더스탠드가 잘 돼가지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텍잡을 먼저 배워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저는 텍으로 일을 하면서 배워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널스 레지던시를 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널싱 스쿨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건 정말 꿀팁일 거예요. 지금 리퀘어먼트가 널스 스튜던이면 그냥 널스 텍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지아 살거든요. 조지아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텍이 리퀘어만 하는 일은 널스 스튜던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잡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번 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여가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때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관심이 생겼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다가 내가 뭔가
지금 널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싱 스쿨을 다니면서 태그로 일하는 것도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뉴 그랩 레지던시를 하는 것도 기록을 다 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랐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질문을 받은 게 많지 않아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뭐 나중에 넥스트 Q&A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